그러니까 한 번 앉으면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는지 네 스스로도 연습을 해야 돼. 계속 요 몇 달, 한 3개월 동안에, 이 100일 동안에 학습적으로도 공부해야 되겠지만 내가 한 번 앉으면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는지 칠판에서 눈 떼지 않고 계속 저 설명이나 내가 문제풀이에 집중할 수 있는지. 근데 해봤는데 내가 생각보다 의외로 네가 기대한 것보다 네 집중력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 hx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합성함수죠 지금. 자리 바꾸면 안 됩니다. 근데 계산의 순서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일단은 표기법상 이렇게 한번 연산을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fx 그쵸 fx죠.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이 fx가 여기 있죠? f, h, ex 플러스 1 얘가 gx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뭐 이렇게 일단 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써본 겁니다. 이렇게 써봤어요. 자 근데 h의 규칙이 뭐냐면 들어온 값의 2배 플러스 1이죠? 그럼 여기 들어온 값이 얘가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2배 그 다음에 그 뒤에 플러스 1 이걸 계산한 거예요. f의 규칙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면 거기에 2배 플러스 1 이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 것 같고 넘어갑니다. 그럼 2 곱하기 h 2x 플러스 1 플러스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양면 2로 나누게 되면 hx가 나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간 값이 얘가 들어갔는데 나온 값은 얘가 들어갔죠. 도대체 함수 h의 규칙이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됐는지 추론하기 쉽지 않다면 적당히 때려 맞추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죠. 적당히 때려 맞추는 건 이거예요. h에다 뭘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2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분배해야 마이너스 일단 x가 튀어나올 테니까. 근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데 여기는 플러스 1이 필요하기 때문에 플러스 2분의 3이 있어야 돼요. 그런 규칙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hx는 일단 들어간 값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요. 거기다 2분의 3을 더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지금 단박에 이해하기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치환이라는 걸 거쳐간다고 그랬죠. 2x 플러스 1을 일단 복잡하니까 t라고 두자는 거지. 이 식을 미리 x로 정리해 놔야 됩니다. x는 t-1을 2로 나눈 값 이렇게 될 테고 이제 바꿔 쓰는 거죠. ht라고 쓰고 여기는 마이너스 한 다음에 x도 이걸 바꿔 써요. 2분의 t-1 플러스 2분의 2 그래서 ht는 마이너스 2분의 t 여기는 계산 잘해야 된다 이거 위로 분배하면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잖아 얘는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2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3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나누어서 ht는 마이너스 2분의 t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쓰시든지. 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x로 바꿔놓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정답 처리는 hx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쓰신다라는 거죠. 이 방법 말고 직접적으로 그냥 h를 그냥 1차 함수라 생각하고 1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입해도 된다고 하긴 했는데 이제 문제의 구조가 h가 1차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식 문제나 단답형일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서술형일 때는 좀 문제가 되죠. 1차라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1차로 둘 수 없어서. 근데 보통 이런 문제는 1차로 문제를 정리해야 1차가 나오기 때문에 1차라고 예상할 수는 있는데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풀이긴 해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쪽도 지금 여기도 아마 연습이 그때 안 되는데 뭐 과제를 하신 게 있을 테니 딴 건 놔두고 실력 더하기는 한 번씩 해봅시다.
함수 x가 1, 2, 3, 4, x에서 x로 가는 함수죠. 그럼 정형 1, 2, 3, 4, 공역도 1, 2, 3, 4. 근데 fx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x가 4보다 작으면 저렇게, x가 4이면 1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답니다. 자, 이거를 함수 f가 f1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합성이 한 번 될 때마다 이제 지수가 하나씩 늘어가죠. 이런 모양일 때 f50에다가 x값 4를 대응시키면 그 함수값이 얼마가 됩니까? 물론 1, 2, 3, 4 중에 답이 나오긴 할 겁니다. 답이 얘는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중에 하나일 텐데 정확히 어떤 값을 갖는지는 이 규칙성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그림을 좀 그려봐야 돼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 x에서 x로 가는 f라는 함수. 1, 2, 3, 4 1, 2, 3, 4요. 이건 아마 규칙적으로 봤을 때는 한 3번, 4번, 최소한 3번, 4번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옆에다 좀 더 해봅시다. 이렇게 3번 했네요. 자, 이제 규칙을 더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규칙 파악하기 위해서 3번일지 2번은 안 될 것 같고 3번일지 4번일지 5번일지를 판단하려면 규칙을 봅시다. 이제 합니다. x값에 1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은 함수의 규칙이 4보다 작은 x를 대입하게 되면 위식에다 집어넣어요. 그 들어온 x보다 1만큼 큰 숫자, 들어온 x가 4보다 작은 숫자, 그럼 얘보다 1보다 큰 숫자가 정답. f2는 4보다 작은 숫자, 그럼 그 수에 1을 더한 게 정답. f3은 4보다 작죠? 그럼 들어온 값에 1을 더한 값이 정답. f4가 되면 그때는 선택이 없어요. 그냥 1입니다. 함수값이. x가 4이면 1이라는 함수값이 갖는다. 그럼 이제 짝이 저주죠? 1은 2한테, 1은 2한테, 2는 3한테, 3은 4한테, 4는 1한테. 이렇게 됩니다. 다시 이쪽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것도 x에서 x라는 함수 f잖아. 합성시켰지만. 그럼 1은 2한테, 2는 3한테, 3은 4한테, 4는 다시 1한테. 여기도 1은 2한테, 2는 3한테, 3은 4한테, 4는 1한테. 여기 하나씩 낮게 놓으면 함수 f, 이 규칙. 그럼 이쪽도 함수 f, 이 규칙. 똑같은 규칙. 함수 f, 1이 2, 2는 3, 3은 4, 4는 1로 가는 함수. 자, 이제 결과를 보자. 결국은 1은 함수 f를 한 번 거쳐가면 2에 대응되는데 함수 f를 두 번 거쳐가면 3에 대응되고 함수 f를 3번 합성하게 되면 4에 대응돼요. 아직 규칙이 안 나오죠. 근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f 한 번을 더 합성시키라는 얘기죠. 1, 2, 3, 4. 자,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1은 2한테. 어쨌든 함수 f잖아요. 2는 3한테 대응되고 3은 4한테 대응되고 4는 1한테 대응되는데 보세요. 이제 규칙이 나와요. 처음에 1을 함수 f를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합성시켰더니 결국은 1이 따라서 여기로 갑니다. 그럼 이거를 줄여놓으면 이런 뜻 아닐까요? 함수 f가 1, 2, 3, 4 함수 x가 x로 하는데 이게 몇 번 합성됐냐면 4번 합성됐죠. 함수 f 4번 합성됐잖아. 얘는 얘고 얘는 이거잖아요. f가 2번 나오는 거. 얘는 f가 3번 합성되는 거. f 그럼 f4는 f가 4번 합성되는 거. 우리가 표현했던 이겁니다. f를 4번 합성시켰더니 1은 어디에 결과적으로 대응되냐면 거쳐가지만 얘가 정의역 마지막에 공역으로 본다면 1은 다시 1한테 대응됩니다. 2는요? 2는 거치면 2로 가요. 그럼 계속 이런 식이라는 얘기잖아요. 3은 3에 대응될 테고 4는 규칙상 따져 움직여보면 4에 대응될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 f를 4번 합성하게 되면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함수 f를 4번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면 그 결과는 들어간 값이 답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1이 들어가면 결국은 1로 답이 튀어나오고 2 집어넣으면 따라서 움직여 보니 2로 3 집어넣으면 따라서 움직여 보니 3으로 4 집어넣으면 따라서 움직여 보니 4로 간다는 얘기죠. 약식 표현은 이거고요. 연산 표기는 이거죠. 4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의 x가 나옵니다. 항등함수가 나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f를 한 번 하면 이게 f가 되죠. f를 2번 하게 되면 f 합성 f. 그러니까 F1, F2, F3까지는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근데 F4가 되면 이게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 그럼 F5가 되면 F4라는 게 줄였으면 항등함수잖아요. 그럼 F5는 함수 F에다가 함수 F4를 합성시킨 건데 F4가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F 합성 I 항등함수를 무엇이랑 합성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나오죠. F5는 다시 누구랑 같으냐면 F1과 같다는 뜻이에요. F6, F7, F8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F9, F10, F11, F12 결론 F 위에는 지수가 4의 배수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4의 배수로 움직이냐? 4의 배수보다 1 많으냐? 2 많으냐? 3 많으냐? 4 많으냐? 따라서 이걸 구하라는 얘기잖아. F50을 구하라는 얘기는 F4로 묶으면 최대 몇 번까지? 12번까지 묶이죠. 횟수를 말해요. 이러한 반복되는 마디가 4개. 그 4개가 총 몇 번 나오냐면 12번. 그리고 2개가 더 있어야 되죠. 근데 얘는 아까 말했지만 항등함수는 몇 번 합성해도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F50은 결론은 F2랑 같아요. 그렇죠? 결론 마무리 지읍시다. 그래서 F54라는 거는 F24랑 같다는 뜻이죠. F2는 이건 표기법이잖아요.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 F를 2번 합성시키세요. F4. 네, 따라갔으면 됩니다. F4는 누굽니까? 그러면 F4는 누구였죠? 아까 1이었죠? 그럼 F1은 누굽니까? F1은 누구예요? 2네요. 1은 2한테 가잖아. 이쪽에서 보든 이쪽에서 보든 이쪽에서 보든 항상 1은 2한테 가는 거니까. 정답은 2가 됩니다. 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규칙성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 풀었던 문제는 식 자체에서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x 플러스 3 뭐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x 플러스 5, x 플러스 10, x 플러스 15 뭐 이런 식으로 갔었죠? 식에서 뒤에는 숫자 연산 구조가 바뀌거나 앞에는 뭐 x 앞에는 개수의 부호가 바뀌고 뭐 부호나 아니면 뭐 개수의 규칙이 바뀌거나 이런 건데 얘는 그게 아니고 이게 그림을 적당히 그려서 함수값을 따라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 반복됐을 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고 항등함수가 나오는지를 기준으로 지금처럼 4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꼴로 4개씩 묶어서 지수를 50을 적당히 쪼갠 다음에 내가 맞는 1, 2, 3 중에 적당한 걸 찾아서 문제를 푸시는 형태가 되겠죠. 답 얼마입니까? 푸신 분. 답 얼마예요? 2분의 10, 1. 다른 분들. 난 답이 다르다. 강성이 말한 답은 답이 아니다. 저런 답이 나올 리가 없다. 강성이 미쳤다. 없나요? 다 동의하세요? 서연이 답에? 자, 봅시다 그러면. 맞는지 안 맞는지. 1부터 4까지 정의되어 있는 거죠. 정의역 범위는 딴 거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1부터 4까지 여기만 보는데 함수 fx의 그림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표기법이죠. 연산법 처리하려면 이렇게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이러네요. 근데 문제가 안에 있는 걸 잘 모르겠어요. 이 k가 지금 나와 있는 값은 아니잖아요. 함수 f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 값을 다시 f에 대응시켰더니
2가 나오더라. 도대체 저 K는 무엇입니까? 를 묻는 건데 문제로 봐서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일 것 같죠? 그들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해결은 또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적당히 얘를 치환했었죠. 이걸 뭐 T라고 둡시다. 첫 번째 FK를 T라고 둡니다. 그럼 식은 이렇게 바뀌네요. FT는 2.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함수 f의 x값에 어떤 값을 대응시켰더니 그때 y값이 2가 나온다. 이 뜻으로 해석해야 되죠. x에 뭘 대응시키면 y가 2가 나옵니까? y 2가 되는 거 찾으세요. 그래프에서 y값이 2가 나오는 경우는 여기랑 여기다. 그렇지? 이건 지금 y가 2가 아니야. 2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찍혀있는 게 아니고 여기 찍혀있죠. 그럼 점 찍혀있는 게 내가 원하는 함수값의 위치이기 때문에 따라서 두 번째 ft가 2가 되는 t값은 함수 f가 2라는 값을 찍기 위한 이 t값은 누굽니까? 그럼 두 개네요. 하나는 1 또는 그게 아니면 3. 그러니까 f1 그게 2가 나온다는 뜻이죠. f3 걔도 2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t값은 두 개네요. 1 또는 3. 문제 이렇게 두 개를 벌려야 되겠죠. fk가 지금 t였기 때문에 그럼 fk가 1이 될 때 또는 그게 아니면 fk가 3이 될 때를 벌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가야 되겠죠. 얘는 함수 f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0이 나옵니까? 묻는 거잖아요. 그럼 0이 나오는 값을 찾아야 되는 함수 f에다가 왜 0을 줬나? 1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1이잖아요. 1. 함수 f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1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y값이 1이 되는 경우를 찾는 거죠. 여기 y값 1이 위치잖아요. 여기 있네요. 그럼 1에 대응되는 x값은 2분의 3이죠. 여기 k값은 2분의 3이 집어넣어야 1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함수 f에 3이라는 함수값, y값 3은 여기 있죠. y값 3이 되는 x값은 여기 있네요. 4. 이번 k값은 4.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둘을 더한 값이니까 k의 합은 2분의 3 더하기 2분의 8, 2분의 11. 네, 맞네요. 강선 군이 잘 맞추셨어요. 함수 f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gx는 x 플러스는 1차함수입니다. 둘을 합성시켰을 때 그래프가 무엇인지 찾는 문제거든요. 이건 근데 안 어려워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쉬워요. 어쨌든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릴 거잖아. 이 그래프라는 게 y는 f 합성 gx를 그릴 거예요. 근데 gx가 이거지 않습니까? y는 f gx를 직접 집어넣어요. 이렇게. 이게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거잖아요. 근데 y는 x 플러스 2잖아. fx가 fx 플러스 2로 바뀌는 것. 이거 우리가 앞쪽에 도형의 이동할 때 배웠었습니다. x가 x 플러스 2로 바뀐다는 얘기는 평행이동이야? 대칭이동이야? 또 생소한 단어예요? 최근에 배웠는데. x가 x 플러스 1로 바뀔 때는 평행이동한 겁니까? 대칭이동한 겁니까? 평행이동한 거다. 이게 중3 때도 배웠잖아.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배우고 이제 써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이 명령이 되거든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한다. 얘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주어되는 f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이 그래프 모양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쟤를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0,0은 마이너스 2,0으로 여기는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 원점이고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아셨습니까? 네.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따라서 이제 식을 일단 쓰세요. 합성함수는 이게 표기법이지, 연산법은 이렇게 써야 돼요. 고맙게도 gx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입합니다. gx가 x-2. 그럼 지금 알려진 바는 이게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져 있잖아요. 얘를 통해서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에 있는 관계식을 비교해 보니까 이거 x 대신에 x-가 들어간 상태죠. 여기는 x자리 대신에 x-가 들어가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x 대신에 x-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x축으로 이게 0이 되는 숫자인 2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이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당기면 된다는 얘기죠. x축으로 2만큼이라는 얘기는 오른쪽 두 칸 움직이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 있었던 점의 좌표인 마이너스 1,2가 1,2로 바뀌겠네요. 1,2로. 여기 있던 점의 좌표인 마이너스 2,0은 0,0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진행하겠네요. 끝났네요. 다 그렸네요. 이게 정답이네요. 어렵지 않잖아. 단박이 그려지는 문제야. 이 정도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평행이동만 이용하면 굉장히 쉬운 형태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밑에는 14-2번은 이것도 1차 함수 관련된 내용이라 한번 해보세요. 이건 집에서.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이쪽부터 오늘 수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합성하는 건 이런 거죠. 처음에 이게 G 합성 fx라는 거는 f가 먼저 x가 먼저 f에 대응이 되죠. 그 대응된 값을 다시 함수 g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수 f의 정의역이 나중에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되고 함수 f의 공역이 나중에는 함수 g에서는 정의역이 되죠. 이게 다시 여기 있는 이게 함수 f의 정의역인 동시에 전체 합성함수의 정의역. 근데 여기는 얘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하죠. 이게 일로 넘어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함수 f에서는 얘가 공역이에요. 근데 함수 g로 넘어가면 얘가 정의역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얘가 정의역,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공역이 발생하죠. 함수 g에서 공역. 그래서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인 이런 색칠로 지금 색칠한 걸로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섞으면 과정을 거치면 결국은 이렇게 정의역, 이렇게 공역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걸 좀 쉽게 그리려면 어떤 순서를 지켜야 되냐면 일단 x의 범위를 봐야 돼요. x의 범위를. 그럼 x의 범위를 가지고 다시 나는 뭐를 판단하셔야 되냐면 f가 먼저 나오니까 fx의 값이나 범위를 따져야 됩니다. 그걸 따지고 나면 마지막은 그 fx를 이제 g에다 대입하는 거죠. 이 값을 따지는 겁니다. 자, 봅니다. 이제 천천히 잘 보세요. 처음에 x값을 어디다 먼저 대응시키냐면 f에 대응시키죠. 그럼 g가 아니고 f 그래프를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f 그래프가 구간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다르죠. 함수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0에서부터 1까지는 걔랑 1에서부터 3까지가 이 구간마다 그래프 관계식이 달라요. 그래서 따로따로 나누어 보셔야 됩니다. 관계식이 다르니까. 그럼 처음에 0에서부터 1 보세요. x가 0에서 잘 봐. 여기야. x가 0에서부터 1까지 값이 주어지게 되면 함수 값은 여기서 움직이죠. 그러면 x값 0 집어넣으면 함수 값도 0이에요. 근데 1 집어넣으면 2 나오잖아. 그러니까 0에서 이쪽으로 쭉 함수 값이 변하고 있거든요. 함수 값은 0에서 2로 이렇게 변해갑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함수 f에서는 얘가 공역인데 이 공역이 g로 가게 되면 들어가는 값 정의역이 돼요. 그럼 함수 g를 볼 때는 0에서 2까지를 정의역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라고. 0에서 2까지 정의역 요만큼을 함수 g에서는 정의역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를. 여기서 공역은 이쪽은 정의역. 함수 g에서는 0에서 2까지를 대응시켰을 때 어쨌든 나는 함수값을 찾는 거니까 0에서 2까지의 함수값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0일 때는 얼마 나오죠? 3 나오죠? 쭉 따라 움직입니다. 어디로? 2일 때는 2로.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도 마무리 해볼게요. 선생님 1에서부터 3까지는 그죠? 1에서부터 3까지 x가 1에서부터 3까지는 여기는 y값은 1일 때는 여기 찍히잖아요? 3일 때는 여기 찍힙니다. 쭉 따라서 움직이죠. 어디서 어디로 함수값이? 2에서 3으로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럼 이쪽 함수 f에서 공역은 이쪽 g에서는 정역이 되죠. 이번에는 x값의 범위를 2에서부터 3으로 보는 거예요. 2에서부터 3으로 가죠? 그럼 2일 때는 2였네요. 근데 3일 때는 0이잖아요. 그럼 2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느낌으로. 이으시면 됩니다. 아까 말한 내가 구한 함수 y는 g 합성 fx 이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얘가 정의역이에요. 근데 중간은 필요 없죠. 얘가 공역입니다. 이거 따라 그리시면 돼요. 그럼 구간을 이제 여기 있는 함수 g fx를 그릴 때도 구간을 나누라는 얘기죠. 0에서부터 1까지 그래프와 그 다음에 1에서부터 3까지 그래프를 이렇게 나누어서 구간을 맞추어서 그림을 그리셔라는 얘기죠. 구간에 맞게 그림을 그려라. 자, 구간에 맞게 그립니다. 0에서부터 1까지는 누굴 따라 그리냐면 3에서부터 2까지로 내려오는 직선식을 그리는 겁니다. 이거 다 직선식이었으니까. 3이면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2는 여기쯤에 있고요. 3에서 2로 내려오는 이런 직선식을 그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색깔 구분해 드릴까요? 이렇게. 그다음은 1에서부터 3까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정역 1에서부터 3까지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함수값이 2에서 0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그래프. 자, 그리다 보니까 이게 모양상 일직선이 만들어지죠? 왜냐면 이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 기울기도 마이너스 1거든요. x의 증가량이 2일 때 y 증가량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얘도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그리다 보니까 이게 일직선상이 그려지네요. 알겠나요? 됐습니까? 이거 잘 따라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서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함수를 그리되 순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g 합성 fx x를 먼저 f에 대응시킨다. 그 대응한 값을 다시 g에다 대응시킨다. 근데 구간을 보니까 x가 일단 f에 대응되니까 이 그래프를 먼저 보지 말고 f를 먼저 봐야 돼요. f를 봤더니 정역이 두 군데로 나눠졌죠. 함수식이 다르다는 뜻이야. 그럼 얘도 두 개로 나눠야 돼요. 0에서부터 1까지 가는 함수와 1에서부터 3까지 가는 정역으로 나눈다는 뜻이죠. 그럼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 0일 때는 0, 1일 때는 2라는 함수값을 따라 움직이게 되고 얘는 이 공역이 이쪽에서는 함수 g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정역으로 바뀌죠. 그럼 g를 그릴 때 0에서부터 2까지를 정역 범위로 0에서부터 2까지 정역 범위를 따라 움직이다 보면 0일 때는 3이 찍히고 2일 때는 2가 찍히잖아요. 함수값이 이렇게. 밑에 1에서부터 3까지 정역이 1에서부터 3까지 움직일 때 공역은 2에서부터 3까지 움직이죠.
2에서부터 1에 대응되는 함수값, 3에 대응되는 함수값 이렇게. 그럼 이게 다시 G로 가면 공역이 됩니다. 정역이 됩니다. 정역 2에서부터 3까지. 그러니까 2에 대응시키면 2에 대응되는 G의 함수값은 2. 3에 대응되는 G의 함수값은 0. 그래서 얘네만 잘라서 가져오겠다는 얘기죠. 정역, 공역. 그림을 정역, 공역. 근데 그림이 0에서부터 1까지, 1에서부터 3까지 나눠져 있죠. 근데 0에서부터 1까지 그릴 때는 0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3, 1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2, 0,3 지나가고 1,2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두 개 이렇게 이으면 되죠. 어차피 그래프가 직선 모양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1에서부터 3까지 갈 때는 2에서부터 0까지 1,2, 3,0을 지나도록 1,2 여기에요. 1,2가 3,0 여기죠. 이렇게 움직이더라. 근데 그림은 지금 그림상 이게 삐딱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기울기도 마이너스 1이고 이 기울기도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직선 모양으로 나타난다. 자, 연습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책 옆에다 이거를 그려보세요. y는 f합성 gx의 그래프를 지금 그려보세요. 이 그림 그대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위는 g합성 f고 아래는 f합성 g예요. 그려보세요. 자, 이제 그려봅시다. 일단 함수 f를 g에다 먼저 대응시켜요. 근데 g를 보니까 구간이 나눠져 있죠. 0에서부터 2까지 그래프랑 2에서부터 3까지 그래프가 달라요. 그래서 구간을 나눕니다. 0에서 2로 가는 그래프,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가는 그래프. 그럼 첫 번째, 0에서 2로 갈 때 0에 대응되는 함수 g의 함수값은 3, 2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2죠. 이렇게. 그럼 이 구간이 함수 f에서는 여기는 gx가 이렇게 대입될 거 아니야? 그럼 함수 f에서는 얘는 정역이 되죠. 그럼 3에서부터 2까지를 그려야 돼요. 3일 때 대응되는 함수 f의 값은 3. 2일 때 대응되는 함수 값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겠네요. 그럼 요 값을 찾아야 되는데 뭐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2와 3의 정중앙값인 뭐 2분의 5이겠죠. 확실하게 하려면 여기는 함수식을 미리 잠깐 간단히 구해보시면 됩니다. 얘는 x의 증가량이 이 점에서 이 점 갈 때 x의 증가량이 2칸, y 증가량이 밑으로 1칸,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다음에 지나는 한 점의 좌표, 이 점 지나가잖아요. 1,2를 지나가네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함수식을 만들면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바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죠. 정리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거기다 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죠. 근데 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구하는 함수값은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1,2를 지나가죠. x의 증가량 마이너스 2y 증가량 이거 그걸 잘못 썼구나 내가. 네, 플러스죠. 기울기 플러스잖아요. 지금 오른쪽 위로 가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4니까 2분의 3이 되고 여기 x에다가 2를 대응시켜서 나오는 함수값이죠. 2를 대응시키면 2분의 2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5. 아까 말한 2와 3의 정중앙값인 2분의 5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 그래프는 직접 그리라는 문제보다는 저 그래프를 그리면 대략 어떤 형태입니까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꼼꼼하게 다 구해보는 연습하는 게 좋긴 한데 거의 시험에서는 그냥 그려져 있는 형태만 물어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보다는 그래프 개형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네, 2분의 5까지 갑니다. 자, 이번엔 여기 봅시다. 2에서부터 3까지 움직일 때 함수 g는 2에 대응되는 함수값 2, 그 다음에 3에 대응되는 함수값 0. 자,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그래프는 2에서부터 0으로 움직일 때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꺾이죠? 이렇게 꺾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꺾여요? 2일 때 2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2분의 5이고 중간에 한번 꺾이죠? 어디를 꺾이나요? 2분의 5에서 2로 갔다가 다시 0으로 떨어집니다.
이 그래프를 오른쪽에다 옮겨 놓으시면 돼요. 옮겨 놓습니다. 원점이고 0에서부터 2까지 여기 좀 적을게요. 하나, 둘, 셋, 넷, 0에서부터 2까지 2에서부터 3까지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3, 여기 1, 2, 여기 1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죠. 근데 따라서 합니다. 이게 정의역 0에서부터 2까지 여기 왼쪽 그릴 때는 함수값 3에서부터 2분의 5까지 0일 때는 3, 2일 때는 2분의 5 2분의 5면 여기였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직선 따라. 그럼 이쪽 2에서부터 3까지 그릴 때는 여기 한 칸이죠. 2분의 5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중간에 2로 꺾였다가 중간에 2로 갔다가 다시 꺾입니다. 0으로. 이 그래프가 정답이에요. 그 느낌상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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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형태. 약간 그림 이런 모양으로 그려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우선 여기 위치는 이게 위치상 느낌상 2와 3의 정중하니까 여기 2분의 5 같은데 이게 2분의 5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결국은 이거 어떻게 장담하냐면 이건 함수값을 구해보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순서가 바뀐 거니까요. f 합성 gx 값이 도대체 언제 2가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어떤 x를 집어넣으면 이 f 합성 g의 함수값이 2가 나오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로 보면 되겠잖아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함수 f가 2가 나옵니까? 함수 f 언제 나와? 이거 집어넣었을 때죠. 2분의 5를 대입했어요. 함수 f는 2가 나오려면 여기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죠? 함수 f는 여기 2가 나오려면 여기 2죠? 함수 f 2가 나오려면 그때 대응된 x값은 1이에요. 그럼 여기 gx에다가 1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gx에다가 1 집어넣어야 f1은 2 이렇게 나오죠. f1은 2. 우리는 f 합성 g가 2가 나오는 값을 찾는 거고 f가 2가 나오려면 gx가 1에 대응돼야 돼요. 그럼 gx가 1에 대응되는 거 1은 여기 있잖아요. 함수 g가 1이면 여기 있어요. 여기야 여기 위치 찾는 거예요. 여기 x값을 집어넣었을 때 1 나오려면 여기 x에 뭐 대입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가 원하는 요 x의 위치예요. 이 그래프는 요 그래프잖아요. 요 그래프. 얘는 x의 증가량이 플러스 1, y 증가량이 밑으로 두 칸이니까 마이너스 2,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예요. 그 지나는 점 3,0만 지나가죠. 이건 이제 함수식 만들면 됩니다. y에서 y제곱 빼주고 기울기 마이너스 2 가로 x에서 x가 빼주시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그 함수값이 1이 나오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1 나오려면 2x는 5가 됨에 따라 x는 2분의 5가 됩니다. 정확히 따지면 여기가 2분의 5가 맞다는 뜻이에요. 2와 3의 정중앙에서 딱 2에서 꺾이는 형태로 그래프가 내려가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신 분. 똑같진 않아도 약간 이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여기 위치를 잡는 게 조금 차이가 있긴 했었지만 이렇게 느낌은 이런 형태로 그렸다라는 분 아쉽네요. 그래도 한두 번 있을 줄 알았는데 아쉽네요. 자, 이건 연습을 밑에 있는 걸 가지고 연습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14-4번 문제.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함수 f 합성 f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건 f가 똑같은 게 두 개 있죠. 이거 두 개 보고 그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거 두 개. 하나 더. 이런 느낌으로.
이 그래프 보고 두 개 합성시키면 되죠. f 합성 fx. 첫 번째 x fx 다시계를 함수에 펴도 ffx 나눠야 되겠네요. 이것도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도 f 이것도 f니까 그냥 두 개 중에 아무나 먼저 하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먼저 바꿔 칩시다. 그럼 x가 0에서부터 1까지랑 1에서부터 2까지의 그래프가 다르잖아요. 구간을 나누어서 그럼 첫 번째 0에서부터 1까지 그래프 그릴 때는 함수 f는 0일 때 2 찍고 1일 때 0 찍죠. 2에서 0으로 내려옵니다. 다시 함수 f 뭐 이거 안 그릴 거니까 다시 또 봐도 돼요. 왔다 갔다 해도 되고 그냥 이것만 계속 봐도 되고. 그럼 2에서부터 0까지가 잘 봐야 돼. 이 함수 2에서부터 여기서 함수 얘가 여기서는 공역이잖아요. 근데 함수 f로 들어가면 이게 정역이 되죠. 그럼 2에서부터 0까지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2일 때는 2 찍죠.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어디로 내려와요. 0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2로 올라갑니다. 잠깐만. 2에서 0이잖아. 2일 때 함수값은 2 찍어요. 0일 때 함수값은 2를 찍는데 중간에 한번 0을 거쳐오죠. 2에서 함수값이 0 찍고 다시 2로 가죠. 함수값이 2에서 0 찍고 다시 2로 가요. 그럼 이번엔 1에서부터 2로 봅시다. 1에서부터 2까지 1에서부터 2까지 1일 때는 0 2일 때는 꺾인 거 없이 그냥 바로 어디까지 가냐면 2까지 올라가죠. 그럼 다시 함수를 그릴 때 이게 정역이에요. 0에서부터 2까지 그리세요라는 뜻이죠. 0에서 시작해서 0에서 시작할 때는 함수값이 2에서 시작하죠. 0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0,2를 찍죠? 2,2를 찍어요. 근데 중간에 2에서 쭉 2로 가는 게 아니고 2에서 함수값이 0 찍었다가 이게 0이잖아요. 함수값이 0 찍고 다시 2로 가기 때문에 한번 0을 찍어주고 다시 2로 가줍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뭐 최대값이 2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색 칸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래프를 요 네모 칸 안에서 그래프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릴 때는 0에서부터 1까지 일단 여기를 그리겠다는 얘기죠. 요 사이의 그래프를 완성할 때는 이게 결과죠. 2 찍고 0 찍고 2 찍고 0일 때는 2 찍고 가운데서 0 찍어주고 다시 2로 가고 1에서부터 2까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번엔 여기를 그리는 겁니다. 여기 요거 사이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다시 1일 때 2 찍어주고 다시 0 찍었다가 함수값이 다시 2로 올라가요. W자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변형이 되면 이렇게 변형될 수 있어요.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 있죠. 제가 F 합성 F X가 1일 때 그 X의 합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 있어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렸던 게 이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 W자 모양. 근데 그 그래프가 1이라는 얘는 함수값이죠. 함수값은 y값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1이라는 함수값을 찍을 때 그때 놓여있는 x값 여기네요. 여기 여기 위치상 2분의 1이잖아. 정중앙이 될 테니까 얘는 1과 2의 정중앙 2분의 3. 그럼 얘는 어딜까요? 0과 2분의 1의 정중앙이 4분의 1이겠죠. 그치? 얘는 2분의 1과 1의 정중앙이죠. 그럼 얘는 얼마야? 4분의 3. 여기는
0이치. 이 값, 이 값, 이 값, 이 값들이 합이기 때문에 4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4분의 16 약분하면 4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함수 F잖아. 그래서 함수 G를 일단 그려놓을게요. 이제 다시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F 합성 G 그려보시고 G 합성 F 그려보세요. 두 개 다 그려보세요. 먼저 F 합성 G 그래프부터 F 합성 GX 그립시다. X, GX, FGX. 함수 G 얘를 먼저 보셔야 되죠.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나눠져 있죠 또.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다시 얘를 먼저 보라고 했죠. 0일 때는 함수값이 0이에요. 1일 때는 함수값이 2로 가죠. 이제 그립시다. 함수 F에서 얘가 정역이죠. 정역이 0에서부터 2까지 갑니다. 그럼 0일 때는 2에 대응되고 2일 때는 2에 대응되는 게 맞는데 중간에 뭘 거치죠? 0 거쳐서 가죠. 2가서 0 찍고 다시 1로 가고. 저거 1에서부터 2까지 1에서부터 2까지 그럼 함수값은 2에서부터 0까지 1,2, 2,0이니까 1일 때는 2, 2일 때는 0을 찍고 그럼 얘는 2에서부터 다시 0까지 2일 때는 2 찍죠? 0일 때도 2 찍죠? 중간에 한번 거쳐서 가죠. 그럼 이게 정역, 얘가 공역. 0, 1, 2 이렇게 찍어놓고 0에서부터 1까지 이 한 칸에서는 2, 0, 2를 찍어야 돼요. 2, 0, 2 다시 여기 한 칸, 1에서부터 2 사이 다시 또 2, 0, 2 얘는 다시 더블자 모양. F 합성 G는 더블자 모양. 그럼 두 번째 G 합성 F 얘를 그릴 때는 X, F에다 먼저 대응, 그 다음에 G에 대응. 그럼 함수 F를 먼저 보니까 F도 0에서 1, 1에서 2가 그래프가 다르죠? 0에서 1, 1에서 2 그럼 0에서 1을 찍을 때 함수 F는 2를 찍고 다시 0으로 내려와요. 2로 갔다가 0으로 내려오고 1에서 2로 갈 때는 0에서 2로 가죠. 0에서 2로 이제 함수 G를 봐야 됩니다. 함수 G에서 얘가 정역이죠. 함수 G에서는 2일 때는 0이 대응돼요. 0일 때는 0이 대응됩니다. 근데 0에서 0으로 가는 게 아니고 0에서 0으로 가는 게 아니고 0에서 2로 갔다가 다시 0으로 내려오니까 0, 2, 0 다시 있죠. 함수 F가 0에서 2 이렇게 그럼 함수 G에다 대응했을 때는 함수 G에서 0 찍으면 0 가고 2 찍으면 0 가요. 0에서 2로 갈 때 0에서 2로 가는데 함수값이 0에서 바로 2로 가는 게 아니고 0에서 2 찍고 다시 0으로 가죠. 0, 2, 0 이 그래프를 그리면 (0에서부터 1까지) 이 한 칸에서는 0, 2, 0을 찍어야 돼요. 0에서 시작 2로 갔다가 다시 0을 찍고 이렇게 얘는 M자 모양. 위에 거는 첫 번째 거는 W자 모양, 두 번째 거는 M자 모양 그리시면 그림을 잘 그리신 겁니다. 몇 번 연습하다 보면 감이 잡힙니다. 몇 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늘 두 칸 위주로 처음이라 두 칸 위주인데 다음에 세 칸에서 좀 더 꺾이는 것들을
여러 가지 형태를 꺾이다 보면 이 그래프 모양이 좀 달라지긴 할 텐데 시간은 계속 이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네, 오늘 연습은 여기서 여기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고 역함수로 합시다. 이 함수 파트에서는 유리함수 넘어가기 전에는 이게 마지막이죠. 역함수. 느낌상 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반대로 가는 함수라는 뜻인데 보통 우리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 여기서 보면 그림상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그림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x 여기 a가 있어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를 f라고 합시다. 얘가 1이라는 값에 여기는 a가 1이라는 값에 대응이 돼요. 자, 이랬을 때 이 관계 있잖아요. x값 a가 y값 1에 대응되는 이 관계에서는 뭐라 정의할 수 있냐면 함수 f에다가 a를 대응시키면 그 함수의 결과는 y가 되죠. 이렇게. 근데 대응 관계를 내가 화살표를 얘가 선택받는 입장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 함수를 아까 말한 이런 표현이 성립하죠. 함수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입니다. 라는 게 정의돼요. 근데 함수를 꼭 위치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함수가 있어요. y가 정역이고 x가 공역인 함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정역이고 얘가 공역이다 보니까 둘의 위치 관계를 봤을 때는 1이 반대로 a를 선택하는 꼴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얘네들이 짝지어졌다 봤을 때 주선자가 야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를 찍어 이게 만약 함수 f라면 반대로 찍는 겁니다. 야, 오른쪽에 있는 애가 왼쪽에를 찍어봐. 그럼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이 함수를 함수 f의 진행 방향의 역이라고 해서 얘를 역함수, 함수 f의 역함수라 말하며 수학적 기호로는 f 위에다가 조그맣게 지수처럼 -1을 씁니다. 네, 뭐 f의 역함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f의 -1제곱은 아니에요. 이게 지수가 아니고 그냥 쓰기만 그렇게 썼을 뿐이지 이건 역함수라는 뜻으로 영어에 인버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f 인버스라고도 하는데 뭐 지금 영어성이 별로 안 좋아해서 함수 f의 역함수라고 그냥 한글로 표기합니다. 함수 f의 역함수 표기법은 이렇다. 읽을 때는 f 인버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얘를 이렇게 정의한다. f 인버스 하게 되면 y가 x로 간다. 그럼 서로 역할이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하죠. 함수 f에서는 x가 정역이었고 y가 공역이었으나 역함수를 진행하게 되면 얘가 정역이 되고 얘가 공역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함수 f에서는 역합 a가 y를 선택하는 x에다 a를 대응하면 정역 a를 대응하면 y값 지금 공역이 1이었죠. 이거 이상한 거 나네. 1이 대응됐었는데 이게 함수 f의 역함수로 가게 되면 1이 a를 선택하는 꼴이 됩니다. 자, 그럼에 따라 우리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게 함수 f에서 네모를 대응시키면 네모를 집어넣으면 그 값이 세모에 대응된다고 할 때 함수 f의 역함수를 진행하게 되면 저 가로 안에 있는 네모와 가로 바깥에 있는 세모의 위치가 이렇게 뒤바뀝니다. 이것도 형성화된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맞바뀔 수 있구나. 역함수를 붙이면 얘네들이 맞바뀌죠. 그럼 역함수를 떼도 얘네들이 맞바뀝니다. 됐니? 자,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책 위에다 써놓으세요. 역함수 얘 목적성이에요. 역함수의 정의는 밑에 써있으니까요. 지금처럼 x가 y에 1대1 대응일 때 밑줄 쳐놓으세요. 중요한 말이니까 1대1 대응 이면 함수 f에 x를 대입하면 y가 되는데 걔네가 서로 오직 각각 하나씩의 원소를 가지고 있을 때 y가 정역, x가 공역이 되는 이 반대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함수 f의 역함수라고 한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역함수의 정의고요. 역함수의 목적, 이 역함수를 왜 배우냐면
일반적으로예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역함수를 구하여 문제를 풀기보단 주어진 원함수를 이용하여 역함수 연산을 처리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사실. 좀 말이 길죠? 저 말에 대한 간단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함수 fx가 이런 함수가 있어, 간단한 함수인 ex-1이라는 1차 함수가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 함수 f의 역함수를 g라고 하자. g3의 값을 구하시오. k를 구하는 겁니다. 자, 지금 문제는 함수 f가 나와있죠? 그 역함수에다가 3을 대입하면 그 함수값이 뭐냐고 물어봤죠? 설명하기 유의해요. 실제로 그 문제는 역함수의 값을 원하죠. 역함수를 이용해서 역함수의 함수값을 원하는 건데, 역함수의 일반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다 역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는 게 아니고 원함수를 사용해서 역함수 연산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역함수 억지, 이런 문제들은 역함수를 억지로 구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원래 함수를 이용하면 된다는 뜻이야.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역함수는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역함수를 모르는데 그 함수를 모르는 함수에다 어떻게 3을 집어넣고 어떻게 k를 구합니까? 그러니까 역함수의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원함수의 포인트를 맞추라고요. 이렇게. 얘는 기호상 이렇게 썼죠. 하지만 원식대로 써보면 이렇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이네. 역함수를 뗍니다. 떼면 어떻게 된다고? k와 3의 위치가 뒤바뀐다. 그럼 함수 x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k를 집어넣으면 이 k-는 함수값이 3에 대응되기 때문에 그때 k값은 2가 됩니다. 또 g3의 값은 2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이런 식의 문제라는 얘기지. 약간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항상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 다 웬만한 문제들이. 대놓고 역함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 아닌 이상은 거의 상당한 많은 문제들이 역함수를 구해서 함수값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원함수를 이용하려면 여기를 이해해요. 이 말을 이해된다. 저 구조를 이해해요. 역함수 붙이면 x, y 뒤바뀌어요. 때도 뒤바뀌어요. 그런 역할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선생님 아까 설명하실 때 저기 중요합니다 하면서 별표 쳐놨었죠? 1대1 대응. 이 말이 왜 필요한 겁니까? 역함수는 왜 1대1 대응일 때만 성립하나요? 1대1 대응을 다시 공부해봐. 1대1 대응이 뭐였어요? 1대1 함수에다가 뭐 붙여놓은 거죠?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는 개념을 붙여놓은 게 1대1 대응이죠.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그림이었잖아요. x, 1, 2, 3, y, a, b, c, 함수 f 1대1 대응, 뭐 이런 느낌이잖아. 1대1 대응은 x 하나가 y 하나씩 찍는 거.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같이 찍지 않고 다른 원소를 번갈아 가면서 찍는 거. 이게 1대1 대응인데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이유는 함수 f가 이 방향으로 진행하죠. 역함수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잖아. 반대 방향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의 함수입니다. 함수가 성립하려면 x 하나에 y 하나가 선택돼야 돼요. 선택받은 화살표를 반대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f의 역함수예요. 함수가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답이 됩니다. 여기 a라는 원소가 3을, b는 1을, c는 2라는 함수를 선택하기 때문에 함수가 성립하죠. 근데 만약 1대1 대응이 아닌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대표적으로 1대1 대응과 유사한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유사한 1대1 함수 모양은 이런 게 있었죠. 여기 1, 2, 3, y 1, 2,
A, B, C, D 이렇게 돼요. 1대1 함수는 이런 구조 아니었나요? 1이 B를 찍고 2가 C를 찍고 3이 D를 찍으면 1대1 함수가 됩니다. 다만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지 않은 이유는 정역과 아니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고 여기에 지금 A라는 원소가 빠져나왔죠. 그럼 반대로 이게 함수 F일 때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반대로 가는 거죠. 이제 이쪽이 정역이 돼요. 얘가 공역이 됩니다. 반대로 찍습니다. B가 1한테 선택이 C는 2한테 선택을 D는 3한테 선택을. 근데 문제는 정역 원소 A가 선택한 함수 값이 없죠. X 하나에 오로지 Y가 하나는 최소한 존재해야 되는데 없네요. 없잖아요. 그럼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역함수는 함수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방향 가면 이런 1대1 함수조차도 함수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1대1 함수보다 더 제각각 찍어낸 것들, 뭐 무규칙으로 막 찍어낸 것들, 그런 것들은 더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X, 1, 2, Y, A, B, C X, Y로 하는 함수 이거 함수 되잖아요. 상수함수. 그죠? 모든 원소가 하나의 원소를 찍으니까 상수함수. 이걸 반대로 한다고 쳐봐. 그럼 다 일로 찍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는 함수값을 두 개나 가지면 얘는 아예 함수가 존재도 안 해요. 함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 성립해야 되고 책 옆에 써놔. 그래서 빈자리에다 색볼펜으로 잘 써놓으세요. 1대1 대응이 성립한다 뜻은 역함수의 존재성이에요. 역함수의 존재성. 아마 책 밑에 어딘가 있을 텐데 요약해서 한꺼번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역함수의 존재성 1대1 대응일 때 근데 그 1대1 대응의 다른 의미가 뭐였었냐면 이 함수가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일 때만 1대1 대응이 성립합니다. 그 그래프 한번 쭉 증가했으면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쭉 감소해야지만 이게 1대1 대응이 성립하기 때문에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에서만 역함수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 2차 함수는 증가함수입니까? 그러니 네가 배운 함수 중에 야 너 지금까지 너 함수 많이 배운 거 같지? 그치? 함수 많이 배운 거 같잖아. 2개밖에 안 배웠잖아. 중1 때 잠깐 배우긴 했지만 그건 제외하고 본격적으로 배운 건 2개밖에 안 배웠어요. 1차 함수 2차 함수 딴 건 배운 적이 없어요. 1차 함수는 그래프가 1대1 대응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1차 함수는 이거 아니면 이거죠. 기울기 양일 때, 기울기 음일 때. 얘 1대1 대응이에요. 이거 1대1 대응이에요. 모든 x가 각각 다른 y를 찍으며 시역과 고객의 실수 전체 범위를 나타나는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인 1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역함수 존재합니다. 근데 2차 함수는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블록, A가 음수이면 위로 블록하죠. 그럼 이 그래프는 1대1 대응입니까? 1대1 대응이 아니죠. 이거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1대1 대응이 성립하려면 세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이면 함수 성립한다고 했고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어디서 붙는다더라도 늘 한 개씩. 그게 실수 전범위에서. 근데 2차 함수는 안 그렇잖아요.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2개씩 나오잖아요. 이게 1대1 대응이 아니죠. 따라서 역함수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2차 함수는 단조 증가, 단조 감소라는 말이 수학적에 있거든요. 단조. 복잡하지 않고 단조롭다는 뜻이에요. 이게 증가 감소 앞에 단어가 단조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단조 증가.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 단조 감소. 계속 감소.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함수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에서만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2차 함수는 대표적으로 계속 감소하거나 계속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단순히 역함수 존재성은 1대1 대응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머리를 확장해서 그래프가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일 때 역함수는 존재한다. 이게 언제 나오냐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미분을 배우다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고1 때는 역함수의 존재성 그러면 1대1 대응만 주로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고1이 와서 미분 파트 넘어가면 증가 감소함수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이유는 증가함수일 때는 도함수 값이 0보다 커 나왔다. 감소함수일 때는 도함수 값이 0보다 작고 나왔습니다. 가끔 문제에서 다음 주어져 있는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는 뜻은 이거 아니면 이걸 말하는 거죠. 그걸 알아차리려면 1대1 대응의 성질을 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내용 안에는 증가나 감소할 때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대1 대응이 성립하므로 역함수가 존재한다 뜻은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이 함수는 둘 중에 하나를 갖는다는 뜻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중간에 보면 역함수 구하기라는 게 있는데 이건 직접 문제를 풀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얘만 들면 돼요. 뒤에도 문제 나오긴 하는데 그냥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역함수, 함수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역함수 식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직접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역함수를 구하라, 역함수의 함수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중간에 과정이 있죠.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x, y를 뒤바꾸고 그 식을 y로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x, y를 뒤바꾼 다음에 y로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식을 x로 정리한 다음에 x, y를 뒤바꾸면 이 식이 y로 정리되어 있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게 할 건지 순서는 상관없고 둘 중에 꼭 두 가지를 같이 취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함수 f가 이렇다 칩시다. 근데 역함수를 구할 때는 나중에 역함수를 구한다, 역함수 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x랑 y를 결국 각각 뒤바꿔야 되는 역할이 돼요. 여기 정역 x가 함수 f에서는 정역이고 얘가 공역이었는데 반대로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뒤바뀌죠. 얘가 정역이 되고 얘가 공역이 되니까 x와 역할이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식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 식을 이렇게 바꿔놓으셔야 돼요. f를 y로 바꿔놓고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y는 x 플러스 1 식에서는 fx는 x 플러스 1의 역함수를 구하시오라는 말이 나와도 너는 의도적으로 이 식을 이렇게 y는 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이 식을 y로 정리하지 않고 x로 정리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넘기면 되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역함수를 취한다. x가 y가 되며 y가 x 역할을 한다. x, y가 뒤바뀌는 역할이 발생해요. 그럼 주어지는 관계식에서 이제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x, y를 뒤바꿉니다. 이게 주어진 함수 f의 역함수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우리가 처음에 식을 y가 아닌 x로 정리한 다음에 x, y를 뒤바꾸게 되면 이 식은 저절로 y로 정리되어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보통 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순서는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x, y를 처음부터 뒤바꿔놔요. x, y를 뒤바꾸면 역함수를 취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y 대신에 x 대신에 y를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역함수도 하나의 함수니까 이 식으로 y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y는 넘기면 x-1. 답은 이래나 저래나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럼 잘 봐. 두 그래프. y는 x 플러스 1, 기울기 1이며 y좌표는 플러스 1인직선. 이렇게 되죠. 이게 함수 f예요. 근데 그 함수 f의 역함수를 했더니 y는 x-1, 기울기 똑같이 1인데 네, y좌표는 마이너스 1인직선. 이렇게 되죠. 이게 함수 f의 역함수예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시음으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쉬운 1차 함수 예를 가지고. 다른데 함수 f가 시음으로 할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었어요.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xy를 뒤바꾸면 된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xy를 뒤바꾸면 된다고 했죠.
뒤바꾸세요. y를 x로, x를 y로. 그 다음에 역함수도 함수니까 이 식을 y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자, 이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y는 원래 함수 f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좌편이 3인 직선 이렇게 되죠. 얘 3, 얘 3. 이게 함수 f예요. 됐니? 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죠? 응? 얘네. 똑같네. 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나요? 아직 못 찾으시겠나요? 그래프 그려진 형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예를 봐드릴게요. 함수 f가 y는 2x-4였어요.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xy 뒤바꾸죠. x는 2y 마이너스 4. 따라서 이 식을 y로 정리하게 되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자, 이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처음에 함수 f 기울기 2면 y좌편 마이너스 4인 직선 여기를 지나고 이렇게 하는 직선이에요. y좌편 마이너스 4, x좌편 플러스 2 이게 함수 f예요. 자,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봅니다. 얘는 기울기 2분의 1이며 y좌편 플러스 2인 직선 여기 기울기 2분의 1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이 느낌이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가요. 저 세 개 그래프를 그렸는데 공통점을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세 개 그래프의 공통점은 이 첫 번째 그래프도 이 두 번째 그래프도 이 세 번째 그래프도 각각 어떤 그래프에 대한 대칭이 성립해요. 얘가 어떤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얘도 어떤 그래프에 대한 대칭이고 얘도 어떤 그래프에 대한 대칭이에요. 더 결정 힌트를 드리자면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이에요. 어떤 직선이에요? y는 x. y는 x에 대한 대칭이에요. 이 그래프 y는 x를 그려놓고 위에 있는 흰색을 대칭 이동시키면 그대로 모든 점이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이거 만들죠. 이 그래프 흰색 위에 이거 더 칠했었죠? 근데 y는 x에서 대칭 이동합니다. 여기도 흰색이 1위로 여기도 흰색은 1위로 여기도 흰색은 1위로 이게 포개져요. 얘도 이 두 개의 그래프는 y는 x 대칭이에요. 여기 있는 흰색 점을 여기 있는 흰색 위에 있는 점 2,0을 대칭 이동하게 되면 0,1이 되죠. 여기 0, 마이너스 하는 점을 마이너스 대칭 이동하게 되면 4,0입니다. 마이너스 4,0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0,1을 지나가고 마이너스 4,1을 지나갑니다. 항상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됐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역함수 우리가 구할 때 이랬었잖아요.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서 식을 뒤바꿔 놓죠. 근데 이걸 우리가 평행이동 대칭할 때 배운 적 있거든요. 이거 배운 적 기억 안 납니까? 그래프를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y는 fx의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관계식의 명령의 결과가 뭐였나요? 이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하시오. x축 위에 있던 게 아래로
아래 했던 게 x축 위로. 그렇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됩니다.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근데 시간 항상 y로 정리되니까 음수를 넘기면 y는 마이너스 fx. 이게 x축 대칭이었다. y축 대칭 이동하시고 그러면 y축 세로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x의 부가 반대. x가 마이너스 x. 따라서 관계식은 y는 f 마이너스 x. 이게 y축 대칭 이동. 그럼 원점 대칭 이동. 그때는 다 바뀌죠. x가 마이너스 x로, y가 마이너스 y로. 식을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런 걸 배운 적 있어요. y는 x 대칭 이동. 하게 되면 이때 우리가 이걸 배웠죠. x 대신에 y 집어넣고 y 대신에 x 집어넣어라. 이 명령이에요. 역함수가 하는 이 명령. 하다 보니까 y는 여기는 x라 여기는 y가 뒤바뀌죠. 그래서 x는 fy. 이게 y는 x 대칭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얘가 무슨 함수? 역함수 성립하는 조건이 있네. x 대신에 y, y 대신 x. y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실제로 역함수가 보여진다. 맞았습니까? 그래서 역함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이거예요. 역함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그래프를 y는 x 대칭 이동시킨다. 그러면 역함수의 기하학적 의미, 도형적 의미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도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원래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그러면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래프적인 측면에서 y는 x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y는 x예요. 원래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원래 함수가 예를 들어 원래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게 함수였대요. 그럼 그 역함수를 구하시오. 이 흰색 그래프를 y는 x 대칭 이동합니다. 그럼 이 점은 여기로 가겠죠. 이렇게 그대로 수직이 등분돼서 1이 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 있는 점은 그대로 이동하면 여기로 가요. 여기 있는 점은 여기쯤 가겠죠. 이 점은 y는 x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대칭 이동돼도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프를 따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게 함수 f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느낌. 그래서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뒤쪽까지 같이 설명드리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y는 fx의 그래프가 있죠? 이거예요, 흰색. y는 f 역함수 x. 이 파란색.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가 뒤에 나옵니다. 그걸 구하라는 문제가 뒤에 나와요. 나올 때는 보통 우리가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을 때는 주로 뭘 하죠? 주로 뭘 합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시오. 주로 뭐 하니? 연립하잖아. 너 교점 찾을 때 그래프 그려서 교점을 찾냐? 그렇게 한 적 없어, 우리가. 우리가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2차 함수 포물선 그리고 1차 함수 직선 그린 다음에 여기 어디서 한 가지 그래프 보고 대충 때려 맞추니? 그러지 않잖아. 연립한다고, 연립. 아니야? 아닌가요? y는 x 제곱과 y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교점을 찾으시오. 그럼 너 그림 그리니? 원점이 꼭지점인 포물선. 기울기 1이면 y좌표 플러스 2인 직선. 이렇게 찾아? 아, 여기 x값, 여기 x값. 그러면 이 x값을 알아야 y좌표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보고 대충 원점이야. 대충 좀 길고 짧고 3 마이너스 1 이 정도 되나? 이렇게 찾니? 아니잖아. 그렇게 안 찾잖아. 이렇게 안 찾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찾아요? 둘을 연립하잖아. 무수히 많은 xy 점의 좌표와 여기 이 포물선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점의 좌표, 이 직선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점의 좌표 중에
어떤 특정 x좌표, y좌표에서는 둘이 하는 역할이 똑같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교점에서 y좌표와 이 교점에서 y좌표는 서로 같을 테니 이 두 개의 관계식도 같을 거라 생각해서 연립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넘겼더니 이런 게 나온 거죠. 인수분 해보니 이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때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의 실근을 구했더니 실근이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됐다.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때 돼서야 아래를 블록한 포물선과 기울기 2짜리, 기울기 1짜리며 y좌표 2인 직선을 만나는 교점을 찾아보니까 그 교점 x좌표가 1이 마이너스 1이며 하나는 2였던 거구나. 그럼 여기는 점의 좌표는 2, 였다 대입해도 되고 였다 대입해도 되고 2,4. 여기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됐던 거구나 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림 그려서 풀지 않잖아. 얘도 그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두 그래프 원래 함수인 원함수와 역함수인 f, 역함수 x의 교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방식은 이겁니다. fx랑 f 역함수 x를 연립해서 이 방정식, 이제부터는 함수가 아니고 이제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죠. 해를 구하면 교점의 x좌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크게는 두 가지가 발생하거든요. 첫 번째는 보통 두 개 다 주어지지 않아요. 문제 하나만 주어집니다. 원래 함수하면 줘요. 그럼 역함수를 연립하려면 역함수식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아까처럼 역함수를 구하기를 통해서. 그렇죠? 구해야 돼요. 귀찮잖아. 일단 귀찮아. 두 번째는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귀찮은 건커녕 아예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으로는 구할 수 없는 역함수들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y는 이런 건 구할 수 있어. x제곱. 이 함수를 f라 줬을 때 이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xy를 뒤바꾸죠. 그 다음 이 식을 x로 정리합니다. y로 정리합니다.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인데 생각해봐. 아까 우리가 분명히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거 2차 함수잖아. 근데 우리 역함수를 구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제가 붙어야 돼요. x가 0 이상입니다. 이런 전제가 붙어야 돼요. 포물선은 꼭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감소, 오른쪽은 증가거든. 만약 둘 다 그리지 않고 한쪽만 선택해서 그린다면 구간 안에서 이 그래프는 증가함수죠. 구간 안에서 그래프는 1대1 대응이라는 뜻이에요. 구간 안에서는 둘 다를 그릴 수는 없고 둘 중에 한쪽만 그리면 포물선도 1대1 대응이 성립돼요. 그럼 역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구간을 선택해줘야 돼요. 그럼 포물선 중에 우리는 오른쪽을 선택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함수 f에서 정의역은 함수 f의 역함수에서는 공역이 됩니다. 그죠? 그럼 y값이 0 이상의 양수가 나오려면 마이너스는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래요. 포물선을 먼저 오른쪽만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근데 걔를 y는 대칭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게 여러분이 이 교재 마지막에서 배우는 무리함수라는 겁니다. 이 함수가 y는 x제곱, 이 함수는 y는 루트 x. 둘은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의 관계. 그럼 남은 건 이 교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넌 뭐 하셔야 된다고요? 얘네들 연립해야 돼요. x제곱과 루트 x 서로 같게 만든 x를 찾는 겁니다. 루트를 주기위해서 양면을 제곱하겠죠? 그럼 x 4제곱 이게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x는 0이 되고 이걸 x로 묶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따라서 x값은 0 또는 실근은 1이라는 값이 나와요.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만나는데 이 교점 x좌표가 1이고 y좌표도 1입니다. 그럼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1,1 교점 x좌표 1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1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알겠니? 알겠어? 뭘 봤어야 알지. 이런 건 구할 있잖아. 근데 봐라. 오늘 수업 재미없지? 봐라. 하다부터 이런 거 있죠?
이거 그리라면 그릴 수는 있어. 아직 여러분이 배우진 않았지만. 근데 이 함수의 역함수를 그려보자.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식을 y로 정리해야 되는데 너 이거 y로 정리할 수 있니? 이 실력으로? 이 식을 y로 정리하려면 얘는 y 3차, 얘는 y 2차, y는 1차. y로 정리하면 얘네를 넘겨? 그럼 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함수가 좌변도 y, 우변도 y.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런 함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 이 함수를 y로 정리하려면 오른쪽 식을 완전 세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y에 대한 완전 세제곱. 그리고 얘를 나중에 이제 세제곱으로 넘겨줘서 y 어쩌고 저쩌고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보면 세제곱이라고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니네 지금 배운 지식을 못 구하잖아. 근데 무슨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거냐면 결론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함수 f랑 함수 f의 교점을 찾고 싶은데 그럼 둘을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문제는 둘을 연립하려면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거나 역함수식이 나와 있으면 역함수식을 통해서 원함수를 구해야 됩니다. 귀찮아요. 근데 구할 수 있으면 그나마 시간이 걸려도 다행이긴 해. 근데 어떤 함수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네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만 가지고는 역함수식을 완성을 못하는 케이스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함수식을 아는데 얘는 아예 함수식을 못 구하겠어. 그럼 어떻게 연립을 해? 연립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역함수 맨 뒤에 보면 이게 중요한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주어진 함수 f랑 그 함수의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런 말이 나와요. 교재 뒤에 보면 나와 실제로. 근데 아까 말했듯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해결책이 결론은 아니라는 얘기야. 이게 해결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배웠던 지식으로는 이걸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차선책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방법. 그럼 다른 방법은 뭘까? 다른 방법은 그림이 나와 있어. 저 그림 보면 알아. 이 그림 보면. 어쨌든 우리가 찾고 싶은 이 그림에서 본다면 우리가 찾고 싶은 점은 이 점입니다. 이 점. 이 점을 A라고 합시다. 지금은. 두 그래프의 교점인 A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연립은 보통 일반적으로 잘 안 된대. 그럼 어떻게 돼요? 저 A를 잘 보세요. A라는 점은 저 A를 지나는 그래프가 몇 개야? 지금 그림상 몇 개죠? A를 지나는 그래프는 몇 개예요? 3개지. 이거 3개잖아. 왜 3개야? 함수 F. 그 함수의 역함수. 누구도? Y는 X도. 얘를 지나가잖아. 얘도 그래프잖아. 그럼 굳이 여기 교점 A를 찾겠다고 얘랑 얘를 연립해서 교점 A를 찾는 방식은 주로 쓰지 않는다고요. 그럼 우리는 무슨 방식을 선택하면 되죠? 이거를 선택하면 돼. 얘랑 이거. 얘도 교점 A잖아. 그러니까 Y는 fx랑 Y는 x를 연립해서 그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결국 여기는 교점의 두 그래프 원래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계식은 이렇게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맞았나요? 근데 간혹 문제가 이럴 수도 있지만 간혹 원래함수가 안 주어지고 역함수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역함수식을 쓰면 돼. 역함수식이 나와 있잖아. 역함수식과 y는 x를 연립해요. 그래서 역함수 x가 x입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주로 책은 이렇게 많이 정리되어 있죠. 역함수를 보여주기도 하는 원함수를 보여주니까 그렇게 많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교점,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라. 그러면 절대 두 그래프를 연립하지 마시고 원래 나와 있는 함수식과 그다음 y는 x를 연립해서 그때 그 교점의 좌표를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찾는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했었던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좀 전에 했었던 y는 x 제곱과 y는 루트 x 이런 거죠. y는 x 제곱의 제곱과 그 역함수 얘 교점의 좌표를 찾으시오. 그러면 아까처럼 역함수 구해서 연립하는 게 아니고 y는 x 제곱과 y는 x를 연립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x제곱은 x가 되고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되며 이걸 x로 묶어보니 x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교점 x좌표는 0,0과 1,1이 나온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아까 좀 무리함수 그냥 뭐 연립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시겠죠? 네. 아까 잠깐 보여줬던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일어날 수 있잖아. 좀 재미를 가미하기 위해서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자, 얘랑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찾으시오. 그러면 아까처럼 그렇게 안 끝나요. 이 역함수 못 보여요. 얘랑 이거의 교점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2x 0. 이걸 x를 묶어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합니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따라서 교점이 0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군데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된 이 교점을 나중에 여기다 대입해서 찾으면 되겠죠. 0,0 마이너스 1,0 2,0 이 그래프에 있는 점이니까 그 세 점이 교점의 좌표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역함수 성질은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그냥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런 거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이거 하나만 풀고 수업을 마무리합시다. 처음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함수 fx가 다음 ax 플러스 b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는 문제죠. 1번 f역함수 9의 값이 1, f역함수 1의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2a 플러스 b 값 구하시오. 말했잖아. 1차 함수는 역함수를 구할 수는 있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근데 구하는 과정 자체는 쓸모없는 짓이라고. 역함수 자체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처럼 그냥 함수값만 구하면 되는 건데 역함수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역함수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원함수를 이용한다며. 어떻게? f 역함수 9가 1이란 뜻은 원래 함수에서 본다면 1을 대응시키면 9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거 어떻게 맞바뀐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f 역함수 1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은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응하면 여기 들어가는 x값 1이 결과값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다 됐네요. 여기다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위에는 식은 y값이 9, x값이 1이죠. a 플러스 b. 아래는 y값이 1, x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 연립은 네가 할 수 있잖아.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 자, 밑에 있는 내용 봅시다. 2번 문제. f 역함수 5의 값이 2. 그럼 빨리 생각해야죠. 이걸로 푸는 게 아니다. 역함수식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함수 f에다 2를 대입하면 5가 나온다. 이런 것과 이거는 이제 합성함수죠. 역함수랑 합성함수를 섞어놓은 문제입니다. 14. f2 값 구하는 거죠. f2 여기다 2를 대입해요. 그러면 f2a 플러스 b 걔가 14. 그럼 함수 f는 여기다가 x자리 대신에 이걸 대입하는 거죠. 그럼 a 가로 2a 플러스 b 플러스 b 여기 x자리다. 여기 x값이잖아요. 여기 x자리 대신에 이거 2a 플러스 b를 대입한 겁니다. 그게 14. 따라서 2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는 14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럼 위에서 f2 값이 5였잖아요. 저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아니네요. 이렇게 안 해야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위에서 구해놨네요. f2가 5랍니다. 여기 있네요. 이게 5라는 얘기잖아 지금. f2가 5였죠? 네, 문제 왜 이렇게 복잡한 거 했더니 여기 있었어요. 연관이 있네요. f2가 밑에서 보면 5였기 때문에 f5 값이 14였다는 뜻이에요. 얘네들로 풀면 됩니다. f2가 5, y값 5, x값 2, 2a 플러스 b. y값 14, x값 5, 5a 플러스 b. 얘네들을 연립하시면 다시 ab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3 대입하시면 함수값이 나옵니다.